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고3 10월 학력평가 화학원 해설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정말 실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본 모의고사였는데요. 다들 어떠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부디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실력을 100% 발휘하는 시험이었길 바라고요. 특히나 시간 분배 같은 것을 성공적으로 해낸 시험이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 시험에서요, 우리 눈여겨볼 문항들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몇 번 문제가 눈여겨볼 문항이냐면, 일단 16, 18, 19, 20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여서 그렇기도 하고요. 11번 문항은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은근히 친구들이 시간을 많이 빼앗겼던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이 문항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해설에 앞서서 오늘 시험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총평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수능 연계교재와 그동안의 기출문제와의 연계율은 얼만큼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월 학력평가는요, 난이도로 봤을 때는 6월이랑 9월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쉬운 수준에 머물렀었고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선생님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신유형이라고 하는 눈에 띄게 신유형이라고 할 만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문제 상황을 쭉 정리해야 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그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다소 쉬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평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많이 어려워하는 탄소화물의 연소 반응의 양적 관계 문제 있죠. 이게 별로 복잡한 과정과 복잡한 상황으로 제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아마 조금은 수월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비탈과 원소의 주기적 성질, 이거 왜 조건들 한 3-4개 쫙 나와 있고 A부터 E까지에 해당하는 원소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구해내는, 즉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문항들 있죠. 근데 역시나 10월 학력평가에는 그런 문제가 딱히 출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총평을 내려보자면 또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시험보다는 다소 쉬운 수준이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10월 학평에 대한 전체적인 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봤던 눈여겨볼 만한 문항이 과연 우리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왔던 연계교재와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은 수능 완성 45페이지에 나왔던 문제예요. 아마 지금 딱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 지금 10월 학평 본 지 몇 시간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 보이시죠? S오비탈에 들어있는 뭐 전자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라든지 여기 주어져 있는 자료가 오늘 나온 11번 문항의 자료와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교재를 공부할 때 그냥 무작정 1번부터 끝번까지 뭐 맞고 틀리고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됐었다라는 것. 한 문제 한 문제를 공부하실 때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한 이런 중요한 자료들은 따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11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리고 오답률 베스트 5에도 들어가는 다음 16번 문항인데요. 16번 문항은 우리 2019 6월 모평과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똑같다라고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냐면, 일단 전하의 절대값분의 이온 반지름 이번 시험의 Y축으로 똑같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전기음 성도의 세기가 B가 C보다 크더라. 이 조건을 가지고 A, B, C, D가 각각 누군지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작년 6월 모평 13번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오늘 10월 학평에는 자 보세요. 이온의 전하, 여긴 Q라고 나와 있을 뿐이죠. 똑같은 거죠. 이온의 전하분의 이온 반지름 값 그대로 Y축에 나와 있고요. X축을 보시면 전기음 성도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만 하나 추가됐습니까? 그렇죠. 그 분모에 바닥상태 원자의 홀전자의 개수 하나만 추가됐을 뿐이에요. 결국의 내용과 내가 풀이할 때 필요한 그런 모든 개념들은 다 동일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더라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좀 눈에 이렇게 보이시죠? 어디가 똑같고 내가 어디를 더 공부해야 되는지. 자, 이게 16번 문제의 연계성 살펴보았고요. 18번 문제였죠. 바로 산화환원의 양적 관계와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수능 특강 문제부터 같이 좀 살짝 보시면 A, B의 금속 두 종류가 들어있어요. 똑같아요. 각각 X몰씩 들어있다. A도 X몰, B도 X몰 각각 들어있는 그런 세 개의 비커에다가 Ca 플러스 이온이에요. 이 용액을 V, 그 다음에 2V, 3V를 집어넣었대요.
그때 존재하는 양이온의 종류와 개수를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고 계세요. 이게 이번 오늘 10월 학평에 자, 몇 번 문제였냐면 18번 문제. 18번 문제에 이렇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AX몰과 BX몰을 넣었다. 거기에다가 CA 플러스를 VML을 넣고 여기는 또 V를 넣고 또 V를 넣었다. 합치면 2V, 3V, CA 플러스를 넣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지금 자료의 해석이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것을 기억을 했어야 됐습니까? 당연히 전하량이 똑같이 보존되는 건 아니겠죠. 왜? 지금은 CA 플러스라고 하는 새로운 양이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넣어준 CA 플러스만큼 그 양이온의 총량이 증가하게 되겠고 전하의 변화량도 역시나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그 계산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것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항상 적용해야 되는 것은 주고받은 전하량은 서로 같더라. 역시나 이번 18번 문제에서도 주고받은 전하량의 값이 서로 똑같다. 그것을 토대로 문제를 푸시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산화환원의 양적 관계 문항 중에서는 그래도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그런 편에 속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라든지 연계교재를 그냥 허투루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게 18번 문제의 연계성, 그 다음에 19번은요. 우리 이번 19번 문제는 수능 특강이에요. 이번에도 수능 특강의 3점 수능 테스트 거의 마지막 끝번에 나와 있는 거랑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X의 몰수, A의 몰수, XX 똑같고요. B의 몰수, 뭐 같이 그냥 반응시켰겠지 뭘. 그때 반응 전에 전체 부피와 반응 후에 전체 부피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생각을 해보자면 가번이랑 나번 반응에서 A랑 B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다 반응하는 한계 반응물일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는 둘 다 모두 반응에 참여해서 남는 반응물이 없는 반응일 수도 있더라라는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이번 오늘 시험 19번에서 보시면 자, 여기 A, B라고 나와 있는 것이 그냥 하나의 탄화수소 CXHY, 그 다음에 O2, 반응물질이 그냥 하나씩 주어져 있을 뿐이고요. 역시나 반응 전의 기체의 몰수, 여기 X, X, 2, 6으로 나온 것처럼 N몰, 3N몰, 그 다음에 5몰, 12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생성물이 있고요. 반응 후에 기체의 부피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문항이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도 한계 반응물을 설정을 해서 남은 반응물질을 통해서 한계 반응물을 설정한 다음에 이들 사이의 양적 관계를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것입니다. 결국에 이 문제랑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풀이 방법은 서로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신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런 자료가 나오면 일단 첫 단계 뭐부터 해라? 남는 반응물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라. 그 다음에 한계 반응물을 정해라. 만약에 남은 게 안 나와 있다면 여러 가지 요 실험 가나다 혹은 뭐 가나를 비교해서 어떤 경우에는 A가 다 반응했을지 어떤 경우에는 B가 다 반응했을지를 하나씩 경우의 수를 따져봐라 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언제 뭐가 다 반응하는지를 찾아서 풀면 쉽게 풀리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수능 특강이랑 닮은 꼴인 거 눈에 보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20번. 시간 배분을 잘했으면 우리 친구들이 오늘 시험은 19번, 20번까지 충분히 잘 도전했을 것 같거든요. 자, 20번에는 뭐가 나왔느냐? 뭐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냐면 당연히 중화 반응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수능 완성입니다. 113쪽에 나와 있는 요 문항. 자, HCl 처음에 Vml 있어요. 여기에다가 NaOH를 부피를 달리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때 뭘 줬냐면 단위 부피당의 이온의 개수를 줬어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나오면 뭘 해라? 여기에다 전체 부피를 곱해서 실제 이온수를 구해라. 그 다음에 각각의 용액에 해당하는 액성을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오늘 20번 문항에 나온 자료입니다. HCl이 똑같이 20ml가 있습니다. 자, 그 20ml가 아까 수능 완성은 Vml 똑같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다 NaOH를 부피를 X, 3V, 4V, 6V 이렇게 다 다르게 준 거예요. 뭐 나왔습니까? 똑같아요. 단위 부피당 이온의 개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부피의 합을 곱해서 실제 이온수의 변화를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결국에 이 문제도 수능 완성에서 똑같이 우리한테 훈련을 해준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앞으로 그래도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반드시 맞춰야 하는 문제는요,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 20문제, 그중에 킬러 문제 2~3문제를 빼고요. 적어도 17문제는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맞추셔야 돼요. 실수 없이 꼭 맞추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내가 실전에 왔어. 문제를 풀다가 중간중간에 잘 안 풀리는 게 있다. 그럼 일단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간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아서 다시 돌아올 거잖아요. 그때 뭐부터 손댈 것인지를 결정을 미리 해놔야 돼요. 내가 킬러 문항에 더 시간을 투자해서 이 문제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 앞쪽에서 좀 난이도 중정도 되는데 좀 헷갈렸던 그런 문제를 다시 봐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맞출 것인지, 그걸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해둬야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시간을 똑똑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중상 문제는 암기하실 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제는 암기를 토대로 빠르게 푸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아직 시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실력이 그게 지금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다듬으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까지, 등급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고 역전과 반전의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총평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꼼꼼하게 풀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